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변효를 구하는 구체적 방법인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A, B, A의 경우 첫 번째 경우에는 그 변효가 없는 경우 7, 8만 있는 경우를 했고, 두 번째는 한 효가 9 또는 6인 경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효가 9 또는 6인 경우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C 전제가 두 개의 효가 9 또는 6인 경우입니다. 자, 내가 점을 쳤는데 두 개의 효가 9 또는 6이 나온 경우인데, 이때 이제 이 카테고리 안에서 첫 번째 이 가운데 한 효가 변효이면은 본계의 변효의 효사로서 점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면은 이제 동전점을 쳤을 때 숫자가 8, 8, 8, 6, 7, 9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는 보면은 6 또는 9가 지금 여기랑 여기랑 두 개에 있는 경우이죠. 즉, 두 개의 효가 9 또는 6인 경우 이 전제 안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똑같이 이제 예전처럼 숫자를 55에서 여기를 다 더한 수가 46입니다. 이걸 빼면은 9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효를 구하면은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여기가 네 번째가 변효가 될 수 있겠구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6이죠. 그래서 변효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넷째의 음효의 영수가 6이니 변할 수 있는 효다. 따라서 풍지간이 변해서 천지비계가 될 수가 있는데, 이때 해석하기를 풍지간계의 사효의 효사로서 점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풍지간계의 변효의 효사로서 점을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런 사안을 보면은 이제 실제로 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기존의 풍지간계의 20번째 풍지간계 사효, 여기 보면은 광국지강 유용 비누왕,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예전에 제가 주역 64개 노트 정리할 때 정리를 한번 쫙 다 했습니다. 풍지관계는 찾아보면은 여기에 주역 64개 노트 정리 풍지관 139, 140, 141, 142번째 노트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유튜브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본계의 643 효사를 찾고 난 다음에 비교 개념으로서 음량을 바꾸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에서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보는 시각, 뒤집어 본다고 했죠. 뒤집어 보면은 지택임입니다. 그리고 풍지관계의 속성 내지 중간 과정, 내재되어 있는 속성 또는 중간 과정을 이렇게 상호계를 찾으면은 산지박이 됩니다. 이렇게 산지박이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도 보면은 내천대장은 주역 64개 노트 정리 내천대장 195, 196, 197, 198에 노트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택임, 그러니까 뒤집어서 본 지택임께는 주역 64개 노트 정리 135, 136, 137, 138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지관계의 중간 과정 또는 풍지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인 상호계인 산지밖에는 주역 64개 노트 정리 151, 152, 153, 154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643효의 변효의 효사로서 이렇게 풍지관계의 사효의 효사로서 점을 판단을 기본적으로 하되, 비교 개념으로서 다른 유사 개념도 찾아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해당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는 두 효가 모두 변효가 아니면은 본계의 괴사로만 점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면은 이제 변하는 효가 변하지 않은 효보다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점을 쳤는데 이제 숫자를 보면은 6, 9, 7, 8, 8, 7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도 보면은 9하고 6이 두 개가 있죠. 즉 두 개의 효가 9 또는 6인 전제에 해당하죠.
이때 이제 55에서 이 안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한 것을 45를 빼면은 1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때 변호를 구할 때는 1, 2, 3, 4, 5, 6, 7, 8, 9, 10 하니까 세 번째 효가 변효가 될 수 있겠구나 판단을 하는데, 이때 세 번째 효가 7이니까 6 또는 9가 아니죠. 즉 설명을 보면은 세 번째 양효의 영수가 7이니 변하지 않는 효이다. 그래서 이 개는 기본적으로 산풍고이니까 본계의 괴사, 즉 산풍고로서만 점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산풍고는 저번 시간에도 계속 봤듯이 이렇게 산풍고, 본계의 괴사 읽어보면은 고 원형 이섭대천 성갑 3일 후갑 3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 원형 이섭대천 성갑 3일 후갑 3일, 이 기본적인 설명은 계속 많이 했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산풍고에 대한 개념을 괴사로서 판단하고, 즉 산풍고에 대한 설명은 주역 64개 노트 정리 131, 132, 133, 134에 있습니다. 자, 이걸 기본적으로 다 판단하고 난 다음에 비교 개념으로서 이제 음량을 아예 바꾸거나, 그 다음에 아래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거꾸로, 위에서 거꾸로 봤을 때도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산풍고의 속성 내지 중간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상호계와 하호계를 이렇게 연결하면은 뇌택기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계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비교 개념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택내수는 주역 64개 노트 정리 127번째, 128번째, 129번째, 130번째 노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뇌택기매는 주역 64개 노트 정리 27, 28, 29, 30에 노트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C 두 개의 효가 9 또는 6인 경우인데, 이제 다음 D는 세 개의 효가 9 또는 6인 경우입니다. 우리가 총 괴가 이렇게 6개인데 세 개가 9 또는 6이면 팽팽하게 이제 힘이 이제 팽팽하죠, 서로. 그래서 두 개의 효를 같이 봐야 된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를 보면은 이 가운데 한 효가 변효이면은, 이 안에서도 한 효가 변효이면은 본계의 변효의 효사로서 점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경우를 보면은 내가 점을 쳤는데 이제 그 9 또는 6인 경우 보면은 이제 처음에 9, 7, 9, 7, 6, 7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9 또는 6이 하나, 두 개, 세 개죠. 즉 D의 전제, 세 개의 효가 9 또는 6인 경우이죠. 그래서 55에서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더하면 45가 됩니다. 이걸 빼면은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효를 찾아가 추적해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이 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효가 변효가 될 수 있는데 9죠. 이게 9 또는 6에 걸리니까 변효가 되는구나. 그래서 설명을 하기를 세 번째 양효의 영수가 9 또는 9니까 변효다. 즉 화천대유가 변해서 화택교가 될 수 있는데, 이때는 화천대유계의 3효의 효사로서 점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본계의 변효의 효사로서 점을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은 뒤에서 보면은 이기죠. 화천대유의 본계의 3효의 효사로서 공용 향후천자 소인불급, 상활 공용 향후천자 소인해야,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점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화천대유는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 저번 시간에도 똑같은 괴를 한 기억이 나는데 정리를 다 한번 한 적이 있으니까, 화천대유는 기본적으로 제가 주역 64개 노트 정리 115, 116, 117, 118에 정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93효를 효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것으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비교 개념으로서 이제 이 괴 자체를 음량으로 바꿨을 때, 그 다음에 아래에서 보는 게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중간 과정인 이런 혹계를 이제 택천캐를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수집입계는 중간 과정의 수집입계는 주역 64개 노트 정리 91, 92, 93, 94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본 이런 천화 동인계는 111, 112, 113, 114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과정의 혹계는 이제 택천K인데 이 부분은 주역 64개 노트 정리 231, 232, 233, 234 노트 정리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계속 설명드리지만은 9 또는 6이 3개인 경우인데, 아까 첫 번째는 변효가 이제 해당하는 경우에 한효가 변효이면 경우라서 이제 하는 경우,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세 효 모두가 9 또는 모두가 변효가 아니면은 세 효의 양효는 양효 9는 음으로 음효 6은 양효로 변화시켜서 지계를 일단 얻어가지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본계와 지계를 합해서 종합하여서 점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설명하기를 변하는 효와 변하지 않는 효가 서로 같아서 본계와 지계가 서로 다투는 상이므로 두 개의 괴사를 모두 종합하여서 점을 판단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를 보면은 이제 내가 점을 쳤는데 최초에 9, 8, 8, 6, 9, 8이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은 9 또는 6인 경우가 3개가 있죠. 하나, 둘, 3개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일단 3개의 효가 9 또는 6이 D의 전제에는 해당하는데, 이때 이제 내가 55에서 여기 숫자를 다 더한 것을 48이죠. 이걸 빼면은 7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변효를 트레이스 해보면은 1, 2, 3, 4, 5, 6, 7인데 여기가 변효가 될 수 있겠다 싶은데, 일단 변효는 아니죠. 8이니까. 근데 이때는 이제 변하는 효와 변하지 않는 효가 3대 3으로 팽팽하니까 일단 지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9는 6으로, 여기 이제 6은 9로 이렇게 변환을 시킵니다. 일단 여기에 이제 변환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변환시키면은 기본적으로 종전의 최초의 괴는 이렇게 수레둔께죠. 수레둔께죠. 근데 지괴는 이렇게 합치면은 뇌지액계가 됩니다. 뇌지액계가 되죠. 그래서 설명을 보면은 이제 꼭대기에 있는 음효는 영수가 8이니 변하지 않는 효이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전제가 세효가 9 또는 6이니까 세효가 모두 변효가 아니지만 9는 음효로 6은 양으로 변화시켜 일단 지계를 얻는다. 그리하여서 결국 수레둔께의 계사와 내지액계 계사를 합쳐서 종합적으로 점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약간 이제 축이 이제 변하는 쪽으로 넘어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아까 이제 여기죠. 그래서 변효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레둔께의 괴사, 수레둔께를 읽어보면은 둔, 원형, 이정, 물령, 유유왕, 이건우, 이렇게 기본적인 괴사와 계명이 있고 풀이가 있죠. 똑같이 지계를 얻으면은 지삼경계가 이렇게 나오죠. 겸, 군자, 형, 군자, 유종,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이제 3대 3이니까 9 또는 6이 3대 3으로 했으니까 본계와 지계를 종합해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런 공부할 때 수레둔께는 예전에 주역 64개 노트 정리 수레둔께 71, 72, 73, 74에서 정리를 이미 한번 한 바 있으니까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뇌지액계 역시 주역 64개 노트 정리 뇌지에 123, 124, 125, 126 정리를 한 게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이제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점을 치거나 묶고자 하는 경우는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제 각 경우의 수가 나오면은 제가 이렇게 풀이한 것은 하나 예시니까 내가 어떤 점을 쳤을 때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해당 섹터를 찾아가지고 제가 유튜브 노트 정리한 부분을 보시고
본인이 점치고자 했던 그 상황과 맞닥뜨려서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이제 생활점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방편으로 이제 아는 거죠. 여기 있는 나머지 세 개도 이제 그 유추 개념 또는 비교 개념으로 해석을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속 경우의 수가 변효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계속 이제 처음에는 저번 시간에는 A, B, 이번 시간에는 C, D 두 개의 효가 C는 두 개의 효가 9 또는 6인 경우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D는 세 개의 효가 9 또는 6인 경우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E나 F는 이제 4개인 경우, 뭐 5개인 경우 이렇게 상정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같이 정리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